본격적인 여름, 뜨거운 무더위에 대비해 에너지 정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지속가능 전력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때문에 전력 수급에 있어 도매상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책임이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성, 사회성, 환경성 등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전력체계 구축의 성공 요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조영탁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과 함께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미래와 과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경제 오늘과 내일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오늘은요. 갈수록 지금 날이 더워지고 있죠. 이 날이 한창 더워지면은 또 한편 긴장하는 곳이 한 군데 또 있습니다. 전력 거래소인데요. 여름에 전력 피크를 치면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오늘은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조영탁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맡으신 지 지금 얼마 되셨죠? 얼마 안 되셨죠? 예, 지금 100일 조금 더 넘었습니다. 네. 맞자마자 이제 첫 여름 맞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1년 중에 여름에 제일 좀 긴장되게 되나요? 예, 여름하고 동계, 겨울철. 동절기하고. 예, 동절기하고 그때가 상당히 긴장해야 되는 시기죠. 네. 예. 올 여름 날씨 오히려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 또 예상하고 계시겠습니다. 예, 올 여름 어떻습니까? 예, 기상청 자료도 받고 이렇게 지금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해가지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급은 조금은 크게 염려할 단계는 아니다. 네. 물론 긴장의 끈을 놓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예. 전력 거래소라는 이름은 사실 제법 들었는데 예. 사실은 전력이 이렇게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 걸 조금 메커니즘을 이해하겠죠. 잘 이해를 좀 사실 저도 잘 못하겠어요. 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전력 거래소라는 데가 이제 일반 상품을 얘기하자면은 생산자가 있고 도매 시장이 있고 소매 사업자, 이게 소비자 이렇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비하자면 전력도 비슷합니다. 이제 생산자가 발전소고 한전 같은 거. 한전 같은 거 소매 사업자죠. 한전이 소매 사업자. 사업자고 그 중간에 도매 시장을 운영하는 데가 바로 전력 거래소입니다. 그러니까 네. 한전이 이제 전력 거래소에서 도매 시장 가격 전력을 구입해서 그럼 생산자는 누구야? 한수원 같은 발전소, 거. 그렇죠. 발전소, 한수원이라든지 발전사들이라든지 민간 발전사들 또는 최근에서는 신재생 네네. 발전사, 이런 발전사고 저희들이 그 도매 시장을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중요한 두 번째 역할 중에 하나가 개통 운영입니다. 이제 전력망 운영인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전력은 다른 상품과 달리 남으면 보관하고 이렇게 안 되고 항상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녹화를 한다고 조명불이 켜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전소에서 그만큼 전기를 더 넣어줘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항상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 공급을 정확하게 일치해주는 역할을 발전소를 끄고 켜고 출력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그 이른바 운전수 역할을 저희 전력거래소가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 될 때는 정전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발전소라는 것 자체가 하루아침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2년 또는 원전 같은 경우는 10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 이제 5년 뒤에, 10년 뒤에 전력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발전소를 그럼 원전을 더 지을 거냐, 석탄을 더 지을 거냐, 또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더 넣을 거냐. 최근에 와서 이렇게 에너지 전환 논쟁이 많습니다만은 그걸 어떻게 구성해서 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계획 수립의 실무적인 그런 역할을 갖다 저희 거래소가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도매 시장을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 전력망을 갖다가 관제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장기 수급 거래소고요. 세 가지가 굉장히 제가 이사장이어서 그런 얘기가 아니지만 굉장히 우리나라 전력이나 에너지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조 이사장님이 특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저는 시장 쪽을 좀 더 정상적인 시장 쪽으로 좀 바꿔야 된다. 그 얘기는 이제 지금 전기요금에 대한 것이 굉장히 사회적인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사실은 아시다시피 선진국에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반영해야 될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어차피 이제 물가나 이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약간 시장이 정상적인 가격을 반영 못하도록 약간 좀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여러모로 네. 좀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네. 뭐 전기 소비를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중요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께서 그 전부터 이제 저 전력 수급 그 관련해서 예, 뭐 예, 이 예. 정부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신 그룹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뭐 쓴소리도 하고 뭐 조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조언을 많이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 지금 이 정부가 이제 또 한 1년이 지나서요. 예, 예. 저희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공과가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뭐 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 최저임금 등도 있고 예. 소위 뭐 탈원전이라고 그럴까요? 전력 수급, 에너지 예. 수급 관련해서도 예. 어떻게 보세요? 좀 너무 급하게 간 거 아니었습니까? 이게 좀 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방향 설정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이제 전력의 공급을 뭐로 하느냐 하는 것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동안 이제 원전 석탄 중심으로 해온 건 사실이죠. 네,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전력 요금을 싸게 갖고 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와서 이제 석탄 같은 것은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네. 온실가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원전은 또 지진 안전 문제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네, 네. 그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원의 장기적 방향 측면이나 또 전 네. 세계적 추세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줄여 나가자는 그 방향 자체는 맞는 것이 아닌가 이 정부의 뭐 이렇게 탈원전이라는 것 자체는 약간 좀 미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실제적 내용은 이제 원전 석탄 좀 줄여 나가자 이런 미세먼지 식의 얘기다. 말씀 주셨습니다만 예. 지난 1년간 실적 보니까 오히려 화력적이 좀 늘었어요.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미세먼지에는 좀 오히려 악화된 거 아니냐 이런 맞습니다. 비판이 좀 나옵니다. 예, 지금의 이제 화력 발전, 석탄 발전 늘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발전소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석탄 발전소를 좀 많이 넣어놨다는 얘기죠. 너무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정부 때 이제 석탄을 갖다가 적정 수준보다 좀 많이 넣은 뭐 그 자체 이제 요금을 싸게 하자고 이제 넣는 건데 네, 그게 지금 이제 가동이 되면서 예. 석탄 발전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또 이제 우리가 원전 석탄을 줄이자라고 지금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5년, 6년 뒤에야 비로소 이제 그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시차가 큽니다. 전력은 당장 내일 어떻게 바꾸자 해서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벌써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저 원전 비중을 자꾸 낮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아마 저 한전의 어떤 적자가 좀 자꾸 이렇게 조금 있는 모양이에요. 올해는 뭐 확실히 제가 그것만 확실하게 내가 장담 드릴 수 있는데 적자로 갈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 봐서 이게 금방 1, 2년 사이에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원전 비중을 계속 줄이고 네. 그에 대한 대체 이제 에너지 쪽으로 가다 보면 네. 적자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로서도 고민일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이제 전기요금에 대한 것이 그냥 민감하기 때문에 요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자꾸 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요금을 이제 정상화시켜가는 이런 요금을 갖다가 유지하려는 이런 정책을 펴왔거든요. 그 한편이 이해는 됩니다. 뭐 요금 오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에. 예,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제 한전이나 이런 쪽은 이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부분이죠. 이제 예. 거래소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발전사 발전 단가가 올라서 이제 이 공급자의 네. 가격이 이제 좀 더 받아야겠다고 더 받아야 되는 거죠, 하고 사실은. 거래소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그래서 예.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예, 도매 가격 시장을 올려야 되는 거죠. 올려야 이제 되는데 아마 소매 시장에서 한전이 그걸 자기 적자로 이제 떠안는 않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도매 시장에서 비용을 정상적으로 반영해서 생산자들한테 응당하게 줘야 될 비용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 올리는 수밖에 더 근데 있겠습니까? 그 최소한으로 이제 부작용이 없도록 네.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의 약간 비용 상승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또 올 여름에 예. 전력 요금 관련 외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얼마 전에 이거 미국 정상회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예. 아마 이제 뭐 좋은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도 많이 이제 완화가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본격적인 네. 협력이 이루어질 텐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하시기를 북한에서 원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전력이 급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영순위가 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예. 왜냐하면 북한의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북한의 이제 발전 설비 수준이 우리나라의 1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발전량도 한 20분의 1 정도.
뭐 아시다시피 모든 산업 활동에 있는 모든 뭐 경제 활동에서 전력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북한이 이제 경제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요인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아마 북한의 경제를 다시 이제 활성화시키고 정상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기존 인프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뭐 합니다. 아무튼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 조성이 돼서 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네. 또는 협력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네. 했을 때 어떻게 지원하고 협조가 가능합니까? 그건 아마 정부가 전체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네. 다만 제가 그동안 쪽 이 분야에 있으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그런 소감이나 의견을 조금 뭐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우선 단기간과 중단기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평양이나 남포 아하. 여기가 이제 비교적 이제 공업단지나 이제 주거지가 몰려 있는 데인데 그 그러겠죠. 부분에 그 발전 설비들이 아까 1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자체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돌아갈 정도냐 할 정도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는 그 발전 설비들을 좀 개보수를 해서 당장은 좀 더 출력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싶고요. 네. 다음에 조금 이제 시간적 여유를 간다면 이제 남북한 간의 어떤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만은 송전망이 그걸 전력망을 연결해가지고 네, 네. 그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전력을 갖다가 이제 연결해주는 이런 방법인데 어떻게 막만 이렇게 딱 연결하면 되게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곧바로 연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망 자체가 그러면 남한과 북한이 같은 다르겠죠, 저희가. 그러니까 한 가족이 돼버리는데 음. 북한의 어떤 개통 이런 것 자체 불안정한 요인이 많습니다. 그러면 같이 남한 쪽도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중간에 HVDC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일종의 안전판이죠. 예. 전력을 보내면서도 둘을 갖다가 분리하는 어허. 이런 식의 그 기술적인 그 전제 조건 하에서 이제 연결해서 이제 북한에 좀 우리가 일부 전력을 좀 보내주는 이런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세 그 번째로는 HVDC라는 게 하이볼테이지 직류입니다. 직류로 보니 지금 우리는 교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예. 뭐 다른 쪽에서도 뭐 유럽이든 어디든 국가 간에 이렇게 할 때 그런 예, 식으로 국가 간에 할 때 HVDC 장거리 송전한다든지 주파수가 다른 그 네, 계통을 네, 연결할 때는 그 HVDC로 연결해서 많이 씁니다. 네, 네. 예. 그게 상당한 뭐 저 기초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 약간 뭐 돈이 들긴 합니다만은 뭐 그 정도는 뭐 감수해야 될 남북의 상생을 위해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될 부분이 같고요.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만일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 남한 간에 이제 이게 연계 관계가 잘 이게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면은 네. 러시아 가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가스를 이제 북한을 경유해서 우리가 파이프라인으로 받는 거죠. 지금은 이제 배에 실어다가 액화해서 받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북한이 통가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 통가료를 예컨대 뭐 가스나 현물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가스 발전을 하는 그게 하나의 어떤 생각해볼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고 네. 그게 아마 가스 발전소 건설이 가장 시간이 짧게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예, 그렇게 그것도 하나 생각해볼 수 있는 전제인데 그건 이제 삼국 간에 그게 이제 정치 외교적인 그 전제가 이제 해소가 돼야 되는 남북 거죠. 상생을 위해서 뭐 그 정도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또 우리 저 시청자 일부 이건 너무 퍼주기다 도대체. 결국 우리의 세금인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항상 우리가 그동안 너무 퍼져왔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조심스럽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신뢰관계를 얼마나 회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회복되지 않던 데서 줬을 때는 뭐 퍼주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거고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있고 북한에도 어떤 체제 변화의 어떤 그 진정성이 보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상생 협력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여전히 이제 열려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아직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예. 올해 안에 뭔가 좀 협의가 될까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어서 그건 잘 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금 말씀 주신 몇 가지 이제 그 지원 협력 방안 외에 뭐 동북아 전체를 한번 전력망으로 한번 엮어보자. 뭐 슈퍼그리드 말씀하셨죠. 예. 한때 나왔었어요. 예. 그건 앞으로 뭔가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일단 뭐 고려해볼 만한 뭐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간중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망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나라 이게 동북아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런 정치 외교적인 약간의 그런 그 협력 관계를 갖다가 수행해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게 이제 잘 되면 그것이 이제 협력 관계를 이제
돈독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부분에서 일단은 좀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제 그런 동부가 슈퍼그리드가 된다면 저희 전력 거래소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주어진 뭐 역할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예, 예. 그 4차 산업혁명 얘기가 요즘에 뭐 언급도가 예. 많은데 예.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나요? 그 양 측면이 있습니다. 음흠.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 다 이제 ICT, 그러니까 정보 관련 기술이니까 네, 반도체 뭐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전력이 이제 증가하는 요인이 있다면은 반대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되면 모든 게 스마트화됩니다. 그러니까 낭비되는 것을 줄여나가는. 네, 예컨대 가정의 전기 그럴 수 소비든 또는 뭐 있겠군요. 공장의 전기든 이렇게 불편하게 우리 지금 소모되는 그런 네, 소비되는 전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걸 또 줄여주는 또 네. 기술적인 옵션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두 가지 효과를 다 동시에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전문가들 얘기가 두 가지에 대한 그 추세를 아직 지금까지 주어진 자료로서 판단하기 좀 어렵다. 라는 식으로 현재 얘기를 우리가 많이 갖고 하고요. 있는 그 한 5개년 수급 계획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건가요? 이번에 아마 8차 계획을 할 때 그 부분을 갖다가 외부의 전문가들 해서 컨설팅을 했는데 역시 외부가 전문가들 얘기도 아직은 플러스, 그러니까 긍정적 힘과 부정적 힘은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해서 지금 유보해 놓은 상태예요. 유보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도 반영했다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이제 네, 검토를 했으니까. 네. 그런데 그 자체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또는 중립이냐 네. 하는 것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고 반영된 건 아닙니다. 네. 예. 예. 앞으로 이제 임기 그건 올해 그렇고 또 예. 앞으로 임기 동안 몇 가지 더 좀 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예. 뭐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우리나라 방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전환, 과거에 너무 이제 경제성 중심으로 네. 원전과 석탄에 치우쳤던 에너지 이 구성을 조금 더 환경 친화적인 그런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부나 관계기관하고 이제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이 좀 더 이제 현실성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또는 경제에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어떻게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좀 진행되도록 수립하는 그 과정을 좀 효과적으로 지원을 하고 싶은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전력 시장 자체가 상당히 이제 시장 친화적으로 좀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재생 가능 에너지가 새롭게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그런 재생 가능 에너지나 이게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기에 유리한 그런 시장 제도가 네. 되도록 전력 시장 제도를 조금 개선하고 싶은 네.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것을 하려면은 제 전력거래소가 아까 뭐 세 가지 역할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도 중요합니다만은 앞으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래소의 그 위상이나 역할을 좀 더 키우고 싶다.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역할과 위상 강화가 예. 사실 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지금 예. 보니까 얼마 전 뭐 지난 5월 달에는 굉장히 큰 상도 받으셨다 그러고 예, 거래소 자체는 굉장히 예. 잘 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실제 우리 전력 산업 전체에서 예. 차지하는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조금 좀 저희 생각에는 저평가 우량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유를 예. 재밌게 해주시네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뭐 이 제 주관적인 판단은 아니고요. 우리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걸 위해서 시장이 좀 정상화되고 이러면은 전력거래소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단언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그런 변화가 없다 보니까 지금 그게 보이지 않는 거지. 네. 이미 이 우리 거래소 역할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너무 예. 겸손하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상 얘기 꺼내드렸는데 상 얘기 별로 안 하시네. 나는 의미 있는 상이라고 그러던데. 예. 자랑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상을 이제 받은 게 있는데요. 이게 세계은행에서 주관하는 건데요. 그 녹색 성장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금이 뭐냐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저개발국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이제 녹색 성장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전력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잘 그렇죠. 생산하고 소비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그 저개발국 30여 개국을 저희들이 한국으로 초청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에 관한 그 효율적인 산업을 홍보를 해줬습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은 그 저개발국의 30국이 와가지고 그걸 듣고 한국에서 자기들 나라에 맞다고 생각되는 거를 사업을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그 성장기금에다가 사업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받아가지고 저개발국에 이제 전력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식의 프로세스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기여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그 세계은행이 이제 그것을 이제 에너지 파트에서 5개 분야를 갖다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너지 파트에서는 한국, 즉 저희들 전력거래소가 기여가 크다 해서 이번에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력거래소 모델이 그런 저개발 국가의 그렇죠. 어떤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수출되는 그렇죠.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그렇죠.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게 했고 또 뭐 그 세계은행과 별도로 저희들이 글로벌 그 쉐어링 교육 사업이라 해가지고 매년 한 4, 5년 전부터 그 예컨대 뭐 인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몽골 이런 저개발국의 국가들의 그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마찬가지로 또 저희들 경험을 갖다 전수해주고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사업도 꾸준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내적으로 아까 저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걸 좀 더 홍보를 했는데 이렇게 대외적으로도 저희 거래소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야말로 앞으로 이제 위상과 역할만 좀 강화되면 그야말로 저평가 우량주. 하여튼 이번 여름 잘 넘기시고요. 전력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에 대한 해외 석학의 통찰을 들어보는 월드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융과 환경에 관한 얼핏 보면 서로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금융시장, 즉 주식시장과 은행 어느 쪽이 발달할수록 환경 오염이 낮을까요? 서로 관계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in Paris in 2015, it was agreed that the world should try to limit the increase in global temperatures by about 2, or not more than 2 degrees centigrade. That green transition will need to be financed, and what our paper tries to do is to see whether there are certain types of finance, in particular credit markets versus stock markets, that do a better job in making growth greener. So firms can either attract bank funding, they can get a loan, and they will need to pay that back over a certain maturity, or alternatively, they can go to a stock market and attract equity, which is a much longer financing instrument. We go back all the way to the 1970s, and we take a large country level data set, and for each country we have data on individual sectors. So when we look at a data set in the most aggregated form, we see basically that when stock markets develop, there's a reduction in pollution in a country. When credit markets develop, there's an expansion of pollution. Countries remain quite polluted in their production. And so the reason why stock markets actually help firms to green their production structure is because it allows them to do more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o come up with new inventions that make their production structures much greener. When we look at credit markets and banking sectors, when these expand, we see a different effect. We actually see that there's a reallocation towards dirtier sectors. So countries that want to clean up their industrial structure should definitely make sure that they not only have a large banking system, but there's also enough equity funding. 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자와 아마 직결된 문제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접 금융시장보다는 주식시장과 같은 직접 금융시장이 발달할수록 그런 기업의 평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환경 오염을 낮추는 데 그런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주식시장이 발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환경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지 않을까요? 서정의 경제펀치 오늘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